당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데 필요한 것은 단 5분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변함없겠지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변화가 아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간의 뇌는 단 21일 동안의 반복만으로도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3주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김연아도 아인슈타인도 모두 똑같은 24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 시간을 채운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5분만 투자하세요. 이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습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루 5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 첫 번째 습관은 하루 5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깐 5분만이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지? 나는 오늘 누구에게 미소를 건넸지? 내가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은 습관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5분 일찍 맞추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니면 잠들기 전 5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심지어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습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가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인데요. 일일 성찰이 직업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의 성찰 시간은 다음날 업무 생산성을 최대 23%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추가 시간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는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성찰이라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서서히 형성해가는 것이죠. 일기장에 적어도 좋고 명상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5분의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5분의 습관을 쌓는 것. 그것이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감사한 일 한 가지 기록하기. 두 번째 습관은 아침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비친다. 고맙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감사하다. 내 곁에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 작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 다행이다. 이처럼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삶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이 습관을 가장 쉽게 실천하는 방법은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펜을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감사 일기 전용 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UC 데이비스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1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감사의 과학을 체계화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 일기를 10주간 꾸준히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더 행복감을 느끼고 7%덜 우울하며 심지어 면역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 습관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의 힘에 대해 연구한 제임스 클리어는 1% 법칙을 제안했는데요. 매일 1%씩 더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한다는 개념입니다. 1%의 작은 감사가 쌓이면 1년 후 당신의 삶은 37배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복리의 놀라운 효과는 금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디어 거물 오프라 윈프리는 30년 넘게 감사 일기를 써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5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이 자신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은 감사의 힘이다. 감사는 당신이 가진 것에 더 많은 것을 더해준다. 불평은 당신이 가진 것을 빼앗아간다라는 그녀의 말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쓸 때 주의할 점은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그림을 그려도 좋고 음성 메모로 녹음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감사의 작은 습관은 당신이 보는 세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와 희망을 발견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세 번째 습관은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웃을 수도 있는 습관이지만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물을 마시면 몸은 더 가볍고 생각은 더 맑아집니다. 놀랍게도 뇌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은 물 한 잔이 오늘의 피로를 가볍게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책상이나 작업대에 항상 물병을 두고 시간마다 한 번씩 물을 마시는 알림을 설정해 보세요. 또는 물 마시기 앱을 활용해 하루 물 섭취량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목표로 하지 말고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부터 시작하세요. 점심 식사 전, 회의 시작 전 또는 커피를 마시기 전 물 한 잔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탈수 상태, 체중의 2% 정도의 수분 손실만으로도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특히 두뇌 활동이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사실상 뇌에 최적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는 성인의 경우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 노화 속도가 최대 25% 느리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세포의 대사와 회복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이는 값비싼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실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물의 시원함과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잠시 명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아주 사소하게 물 한 잔의 차이로 시작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 해내기. 네 번째 습관은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해내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쌓이면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석 마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나 아주 작은 일 하나만 해보세요. 책 한쪽 읽기, 5분 동안만 정리하기,
미뤄둔 문자 하나 보내기, 3분만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습관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할 일 목록에서 가장 작고 쉬운 일을 골라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BJ 포그 박사는 타이니 헤빗 이론에서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더 큰 습관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운동하기라는 목표는 운동화 신기라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작은 성취에도 도파민을 분비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를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이것을 미니멈 바이어블 액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루의 모든 일을 해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한 가지는 완료하겠다는 약속이죠.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모여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첫 번째 계단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단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5분 법칙이 있습니다. 5분만 해보자고 생각하면 우리는 놀랍게도 끝까지 해내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시작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뉴턴의 첫 번째 운동 법칙에 빗대어 심리적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존 그리샴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매일 아침 출근 전 15분만 글을 쓰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첫 소설 타임 투 킬을 완성했고 결국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단 10줄만 코딩하는 습관으로 끊임없이 기술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작은 진전이라도 전혀 진전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완수했을 때는 반드시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심리학자들은 즉각적인 보상이 습관 형성의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해냈다면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듣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등의 작은 기쁨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이런 보상이 다음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단 하나의 작은 일을 해냄으로써 당신은 이미 변화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5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오늘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하루를 끝맺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애썼어. 실수했지만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작은 자기 대화가 우리의 정신적 회복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직전 3분을 자신만의 자기 대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너그럽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샤드 헬름스테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직전의 긍정적 자기 대화가 잠재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들이 수면 중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간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다음날 우리의 자신감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잠들기 전 3분의 자기 대화는 다음날 8시간의 무의식적 자기 프로그래밍 시간이 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나는 하루에 아주 작은 것들을 꾸준히 쌓아 올렸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인터뷰에서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질수록 성장은 더 빨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닌 자기 연민의 실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크리스틴 네프 박사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자기 연민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10년 연구 결과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위험이 41% 낮았습니다. 자기 대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작은 팁.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대화하세요. 나는 잘했어 대신 자신의 이름 땡땡아 오늘 정말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시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3인칭 시점의 자기 대화가 감정 조절과 객관적 자기 인식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다정함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하루 10분 딥워크 시간 확보하기. 6번째 습관은 하루 10분 딥워크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딥워크란 방해 없이 온전히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귀한 자원은 집중력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134번 휴대폰을 확인하고 매 11분마다 업무가 중단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짧더라도 온전한 몰입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딱 10분만 모든 알림을 끄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10분이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생산적이고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20분 동안은 오직 이 일에만 집중한다고 자신과 약속하세요. 칼 뉴포트 교수는 베스트셀러 딥워크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희소하고 가치 있는 능력은 깊은 집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단 15분의 딥워크 시간도 일반적인 업무 방식에 비해 최대 2배의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집중의 질이 시간의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는 매년 생각 주간이라는 일주일을 정해 완전히 고립된 오두막에서 깊은 사고와 독서에 몰입하는 습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들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일주일을 통째로 비울 수는 없지만 하루 10분의 딥워크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을 최대 40%까지 저하시키고 업무 전환에 따른 재집중의 평균 23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멀티태스킹은 사실 엄청난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단 10분의 딥워크는 집중력 근육을 강화시켜 일상 전반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딥워크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작은 팁은 의식화입니다. 딥워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3번 하고 지금부터 10분간 온전히 집중한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의식은 뇌의 집중 모드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10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5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집중력 근육을 키워나가세요.
하루 10분의 딥워크 시간을 통해 당신은 점차 더 깊은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주변 환경 작게 바꾸기. 7번째 습관은 주변 환경을 작게 바꾸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 작은 식물 하나를 두거나 평소와 다른 경로로 출퇴근해보거나 새로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보는 것처럼 사소한 변화가 우리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창의성을 높여줍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작은 환경 변화가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하고 인지적 유연성을 키워준다고 말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주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월요일마다 작업 공간을 약간 재배치하기, 화요일에는 새로운 점심 메뉴 시도하기, 수요일에는 다른 경로로 귀가하기 등 의도적으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달력에 이런 작은 변화들을 미리 계획해두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적응의 달인입니다. 같은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뇌는 그 환경의 많은 부분을 배경으로 처리하고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를 신경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뇌의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창의성과 새로운 발견에는 방해가 됩니다. 작은 환경 변화는 이 적응 패턴을 깨뜨려 뇌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환경 변화와 창의성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의 작은 변화는 뇌의 해마를 자극해 새로운 뉴런 생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일상적 경로를 바꾸거나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가소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창의력이 막힐 때마다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등 작은 환경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동일한 문제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환경 변화가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예시입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달리지만 작업 환경은 종종 바꾼다고 합니다. 그는 창작의 비밀은 규칙적인 습관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안정된 루틴 속에서 약간의 신선함을 더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작은 환경 변화를 시도할 때 주의할 점은 변화의 크기입니다. 너무 큰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한 변화가 스트레스 없이 뇌를 자극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전체를 재배치하기보다는 책상 위 물건들의 위치만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작은 환경 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하루에 한 번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것에 의도적으로 주목해 보세요. 출퇴근길의 간판들, 사무실 창밖의 풍경, 집 주변의 나무들. 이미 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환경 변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 찾기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도 신선함과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환경 변화는 우리 삶의 신선한 관점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며 창의성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큰 노력 없이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7가지 작은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루 5분 성찰하기, 아침에 감사 적기, 하루 한 잔 더 물 마시기,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해내기, 잠들기 전 나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하루 10분 딥워크 시간 확보하기, 그리고 주변 환경 작게 바꾸기까지. 이 모든 습관들은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이 모든 습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금이라는 특성입니다.
5분, 한 잔, 한 가지, 10분.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작아서 오늘은 너무 바빠서 못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가진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치 복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변화가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며 크게 불어나는 것처럼 작은 습관들의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커집니다. 일본의 카이젠 철학은 작은 개선의 누적을 강조합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비결도 바로 이 철학에 있습니다. 하루에 1%씩 개선하면 1년 후에는 37.8배 더 나아집니다. 반대로 하루에 1%씩 나빠지면 1년 후에는 0.03배, 즉 97%가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습관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제임스 클리어, 마틴 루터 킹 김연아,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과 현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해온 것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작은 습관들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이 정착되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작해서 66일 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시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7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만 골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혹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실천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한 번의 큰 도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이 모여 운명이 된다. 당신의 일상에 작은 변화 하나를 더한다면 그것이 쌓여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단순한 농업 법칙이 아니라 인생의 보편적 법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심는 작은 습관의 씨앗은 미래의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바로 이 순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당신에게 감사받을 작은 선물을 하나 주세요. 오늘 당신이 선택한 작은 습관은 미래의 당신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작은 걸음들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습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다음 작은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